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열심히 ETF를 기획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니저님 한 해 동안 어떻게 좋은 일 많이 하셨나요? 산타에게 선물 받으실 것 같으세요? 최근에 그 월급의 끝전을 기부하는 우와. 그 모임이 있어서 네.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 박현정 매니저님을 보셔서라도 우리 산타가 빨리 와주셔야 되는데 산타가 오나 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안에서 오라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까지 실적 발표 이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오픈 AI와 연계했었던 데이터 센터의 완공이 2028년까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매출화가 이루어질 거다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수익화 시점에 대한 지연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하는 그런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전히 AI 빅테크들 관련해서 실적은 견조한 상황이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는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가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으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변동성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고 반등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뭐 다른 사실은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해서일까요? 네.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그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실까요? 이전에는 이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사실 이제 레이 달리오가 11월 초에 자신의 링크드인에 좋은 글을 하나 게시를 해줬는데 그게 생각보다 회자가 되지 않아서 오늘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Stimulating into a Bubble, 그래서 이제 버블을 자극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버블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저희의 재무제표가 연준의 대차 내조표가 크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이 유지가 될 때 연준과 재무부가 이제 부채를 화폐화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국면이 부채 화폐화 사이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채화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채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증가하는 유동성이 결국에는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실물 경제로 흘러갈 전이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나 기술주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과 같은 것들이 멀티플이 상향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글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나 인사이트 있는 그런 글을 공유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뭐 거품론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냉철하게 이런 시장 속에서는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시장 안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한 섹터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JP모건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장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2027년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죠.
상위 메모리 업체들의 시총이 1.5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좀 선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네.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유의미한 그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될 텐데요. 이 기업들의 시총을 놓고 봤을 때 이제 1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의 추정치를 보면 지금 어쨌거나 업사이드가 30% 이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래한 이 호황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재고의 조정으로서 발생을 했던 사이클이 아니라 AI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사이클이 2년에서 3년 정도 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JP모건이 추정한 치에 이제 부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거나 이제 1.5조 달러까지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낙관적인 가정들이 이제 근간에 깔려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엔비디아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국내에도 수혜를 받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국내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ETF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TF를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ETF로 국가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국가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저는 미국의 비중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큰 틀에서 여전히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제 글로벌리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미국 ETF를 주목해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안에서는 중국은 어떤가요? 왜냐면 네.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의 지수들에 비해서 중국 지수들이 네. 좀 부진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엔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이제 아시아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패턴을 봤을 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일정 부분 거친 후에 다시금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 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주요국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중국 역시도 완화적인 사이클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중국 증시 역시도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제조업 쪽으로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당사에서 저희 회사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큐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와 같은 이런 하이테크 제조업 관련 테마들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그전에 이제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를 한 차례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네.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테크주를 담고 맞습니다. 있는 이 ETF를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배당주가 이제 주목을 받는 또 계절이 왔잖아요. 네. 든든하게 배당주를 갖고 계시다면 이 연말이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슈드로 유명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배당 성장주를 편입한 커버드콜 ETF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요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배당주라고 하면 이제 배당주 ETF의 섹터 구성을 보면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사실 에너지 섹터는 최근에 유가도 낮고 천연가스도 낮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당 성장주 ETF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터 비중이 높은 게 금융 그리고 기술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의 비중이 높다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와 배당 성장주의 그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최근에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건 기술주였었기 때문에 물론 최근 완전히 단기간을 놓고 보면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기술주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배당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가의 상방 부분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불리한 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하게 되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술주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커버드콜보다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커버드콜을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의 그런 변동폭이 제한적인 오히려 일반적인 배당주에 대한 커버드콜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분리해서 잘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닫아두는 커버드콜 형식의 ETF는 오히려 네. 이제 수익률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버드콜 형식으로 ETF를 접근하신다면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닫혀 있는 그런 기존의 배당 성향의 ETF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께 적합한 방향인지 생각해 보시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와중에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테마 성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또 해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고 있었는데 간밤에 이 스페이스X마저도 밸류에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네.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주항공 테마 전반에 사실은 매물이 좀 추리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보유 전략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베이크오프라고 해서 이제 월가의 투자 은행들이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IPO 절차에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스페이스X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스페이스X의 밸류를 이제 1.5조 달러까지 봤었는데 어제 이제 발표된 내부자 거래에 따르면 이제 8천억 달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밸류가 낮게 측정이 됐었다.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테마가 좀 기대감이 죽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에서 8천억 달러에서 매각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게 스페이스X의 IPO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우주 산업 테마를 놓고 봤을 때는 로켓랩 같은 경우가 이제 그저께 14일에 이제 일본과 맺었던 그런 위성 발사 계획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네,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와 관련해서 전략 세워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또 다른 매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연말 든든하게 우리 산타한테 큰 선물 한번 받고 싶네요. 네, 꼭 매니저님도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